연내 통합을 추진하던 한교총과 한기연이 세부 논의 사항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합 준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기아성 총회가 기아성 연합회를 구성하고 교단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서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15 광복 이전 북한의 82곳의 성결교회가 있었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구티비가 축구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축구선교 사역단을 창단하고 단장 및 단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겠다던 한교총과 한기연의 통합 작업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세부사항 조율 작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알려져 통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교총과 한기연이 통합을 선언했던 지난 8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양 기관은 이날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와 1인 이사회 대표 체제 등 몇 가지 합의 사항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논의는 12월 전까지 이뤄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 양 기관은 아직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동대표회장 체제에 대한 이견과 함께 직원 승계 문제, 사무실 사용 문제 등 실질적인 논의가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교총이 사단법인 설립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한교총은 법인 설립이 통합의 장애물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지만 한기연 측에선 벌써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늦어져. 통합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법인을 그대로 쓰면 거기서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 기관 통합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와 한기연 상임회장인 권태진 목사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이달 중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엔 양 기관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파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기연과 한교총의 통합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화는 다음 단계 대화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 권태진 목사님 통해서 또 관계된 몇 분 더 모이셔가지고 대화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2월 한교총과 한기연의 통합총회가 열릴지 아니면 각자의 정기총회가 개회할지 여부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교단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 총회와 서대문 총회는 지난 29일 모임을 갖고 교단 통합을 전제로 한 기아성 연합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두 교단은 각각 5인의 교단 대표들을 연합회 임원으로 선임해 통합을 위한 제반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내달 20일엔 임시 통합총회를 열고 내년 5월 정식으로 행정통합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측은 교단 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분열된 교단을 하나로 모아 추락한 기아성 교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도 힘을 결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통계청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자살로 가장 많은 목숨을 잃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로선 청년 자살 문제가 유독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대안을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나타난 겁니다. OECD 회원국 36개 나라 가운데 줄곧 사망률 1위를 지켜오던 우리나라로선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극단적 선택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300명이 자살한다는 것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청소년들이
그 10배에서 20배가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국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 다 노력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전 세대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가운데 유독 청년층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비교적 젊은 층에선 건강보다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유례없는 실업과 취업난 등 고단한 사회 현실이 청년들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방엔 국가와 종교계,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연령별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대책도 다르게 마련돼야 합니다. 대인관계와 학업 등의 고민이 많은 10대는 자신의 고민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높은 사회 진입 장벽을 마주하는 20대를 위해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들이 혁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위치를 세워가는 30대엔 좌절과 무기력을 반복하는 풍토를 바꿔 회복 가능한 토양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래서 언제든지 패자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야말로 가장 그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자살 예방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자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8.15 광복이 되기 전 북한의 82곳에 성결교회가 있었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특별위원회가 조선총독부 문서와 성결교회 역사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성결신문에 따르면 기성 북한선교특별위원회는 과거 북한 내 134개의 성결교회가 있다고 파악했지만 최근 구체적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타 교단 소속 교회와 소재가 불분명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연석회의에서 숫자를 정정하고 옛 주소와 같은 행정기록을 토대로 광복 전 북한 내 성결교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론 함경남도에 가장 많은 23곳의 성결교회가 있었고 함경북도엔 15곳, 황해도엔 13곳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보완해 교단의 통일 선교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티비가 축구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축구 선교 사역단을 창단했습니다. 구티비는 현상민 단장을 비롯해 고문과 감독, 사역부 단장 등 단원들을 위촉하고 스포츠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역단을 이끌어갈 유영수 목사는 위촉식에서 문화란 말은 선교라고 이해할 수 있다며 구티비와 함께 축구 문화로 아시아의 선교 활동을 확산시켜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축구는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라며 구티비 축구 선교 사역단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 열정과 헌신의 선교 역사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구티비 축구 선교 사역단 위촉식에는 월드 헤브론과 한국기독교 축구 선교 연합회에서 축구 문화 사역을 전개해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힐송교회가 독립교단 창립을 위해 호주 기독교교회 ACC 교단을 탈퇴합니다.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서신을 통해 지난 2년간 교단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며 사역 테두리를 호주 교회로만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힐송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교류를 위해선 독립교단이 필요하단 겁니다. 호주에서 시작된 힐송교회는 미국 등 24개국의 목회 지도자를 두고 있으며 120여 개의 캠퍼스를 비롯해 260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 출석자 가운데 3분의 2가 호주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 10명 중 6명은 종교가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바나 리서치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크리스천의 행동에 종교적인 자비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목회자 중엔 10명 중 8명이, 평신도 중엔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한 건데요. 내 신앙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말과 행동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답한 목회자는 9%에 불과했습니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비가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9년 만에 40대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여자 골프에선 30대 중반의 메이저 우승자도 없을 만큼 젊은 선수들이 강세인데요. 올해 극적인 역전 우승을 달성한 미국 출신 앤젤라 스탠퍼드는 1977년생으로 올해 41살입니다. 경기를 마친 스탠퍼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신도 참 재밌는 분이라며 메이저 우승 없이 은퇴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유머 감각도 대단한 것 같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존엄사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일본에서 존엄사 선언이 늘고 있습니다. 말기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사전에 공중문서로 뜻을 밝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말기 의료에 관한 사전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매년 6천여 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증인 연합회 조사 결과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릴 경우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공증문서를 작성한 사례는 약 980여 건입니다. 마케도니아 정부가 나라 이름을 바꾸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투표율이 약 36%에 그쳤습니다. 투표 성립 요건인 투표율 50%를 넘기는 데 실패했지만 총리는 나라명 변경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혼란이 예상됩니다. 마케도니아가 나라명을 바꾸려는 이유는 그리스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란 이름이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중심지인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침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케도니아의 이름을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변경해야만 나토나 EU 가입을 지지하겠다고 주장 중입니다. 국명 변경을 위해 마케도니아는 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비준을 받아야 하며 그리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더 길게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등 시장과 소통해 필요하면 정책을 보완할 것이란 뜻을 회의에서 밝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응답자는 60.4%, 그 반대는 33.4%로 집계됐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특히 20에서 40대 남성과 60대 이상 여성, 자영업과 사업직업층 등에서 부정적 여론이 상당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핵에 걸리는 학생이 연평균 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결핵에 걸린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2014년 538명, 2017년 336명으로 4년간 총 177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이 73.3%를 차지해 초중생보다 비율이 크게 높았습니다. 박 의원은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결핵 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도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을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준열 도의원은 독도에 사는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북도는 민간인 정착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독도 주민에게 매달 7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가구 소득 증가 등 상황이 바뀐 만큼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해 마녀교회가 참여했던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오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되는 기도회에선 문화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보기도 어플리케이션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청년사역 네트워크가 기독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 5명 중 4명은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배타성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비기독교인 청년 70%는 기독교인에게 타 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장 많이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사역 네트워크는 배타성을 낮추고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 소외된 이웃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재건축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청량리역 앞에 위치한 바퍼 나눔운동본부는 임시 가건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퍼 나눔운동은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지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종합복지관으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즈쇼가 주일학교 9년 프로그램 완간을 기념해 히즈쇼 교육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히즈쇼는 교회와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교육을 위해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 3D 성경 애니메이션과 주일학교 영상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